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큰 변동사항 없이 오늘 하루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게리 겐슬러는 트윗에서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크립토, 코인을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시장과 같게 취급한다는 뜻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의 블록체인 지불 수단을 다른 기술이라고 치부하면서 특별히 제재를 가하는데 다르지 않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첨부한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내용을 보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미국 증권법은 신기술이 등장한다고 해도 계속 적용된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논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모두 다 이더리움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바이낸스 15분 차트로 보면은 현재 다시 한번 저항선을 깨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과연 깨고 안착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깨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서 또 한번 깨지 못하고 흘러내릴 것인가, 이 부근에 와 있다. 텍사스 블록체인 서브밋 이벤트에 참석하고 있는 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의원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이 경제와 환경에 모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크루즈 의원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연설하면서 비트코인의 큰 지지자로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번 텍사스 블록체인 정상회담에서 비트코인이 번영을 만들어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오염은 빈곤과 직결된다고 말하면서 지역 사회가 가난할수록 생산되는 에너지는 더 더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텍사스로 옮겨졌으니 새로운 테슬라를 운전하고 있다면 훌륭한 선택이라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흥미로운 점은 기업가들로 가득 찬 이번 텍사스 블록체인 서브밋 이벤트를 보는 것인데, 기업가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의 채굴은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낭비될 에너지들을 포착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보면은 크게 순 플러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환경에 큰 도움이 되는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환경에 정말 중요하고 낭비되는 여분의 천연가스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넥소의 설립자이자 CEO 앤토니 트란체브는 다음 달 다가오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은 작업증명 POW 합의 메커니즘에서 지분증명 POS 모델로 전환되는데 새 네트워크가 고객과의 거래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업그레이드 후 상대적으로 감소된 공급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순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합의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이 네트워크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같이 네트워크 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훌륭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인데, 탈중앙화 금융의 초기 단계로 과거 10년, 15년 동안은 저금리 환경에서 매우 흥미진진했던 일부 장기 프로토콜들은 높은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제는 기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해야 할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지분 증명의 전환은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며, 이런 것들로 인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인쉐어의
멜텀 데미얼스의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주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디탈 자산 관리자 코인쉐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POS 합의 메커니즘에 접근함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에셋 펀드 플로어 위클리 주간 보고서에서 코인쉐어는 이더리움이 연초부터 6월 중순까지 거의 5억 달러의 유출이 있은 후 지금까지 9주 연속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 3주, 4주, 5주까지는 큰 변동성이 없었다. 그 전에 상승이 있었는데 그 전주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 후 다시 반등 그리고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코인의 유입과 유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면은 한 달, 일주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다시 역전 현상이 돼서 9주 동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총 300만 달러 주간 유입을 보고 있고 심리가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6월 중순 이더리움 투자 상품은 지금까지 총 4억 6천만 달러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병합에 대한 명확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이더리움은 9주 동안 총 1억 6천만 달러의 유입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특징을 봐서 솔라나가 주간, 월간으로 약간 더 다른 코인들보다 유출이 있었고 카르다노 에이다가 약간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XRP도 약간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전보다 거래소와 대출 기간을 덜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비트코인은 점점 더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레저나 하드웨어, 지갑 제조업체들의 최근 판매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인사이트 회사인 아케인 리서치는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점점 더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자기 지갑으로 옮기고 있고 2022년 8개월 중에 7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거래소에서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이 하락도 하지만 거래소에서 빼서 자기 지갑으로 옮기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예금은 5월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5월에만 상승이고 나머지는 유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테라 붕괴 이후 투자자들은 자신의 유출을 거래소에서부터 비트코인을 다시 옮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5월 4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이 순유입이 되었으나 6월부터 다시 거래소에서 11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가서 2020년 1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헤지펀드 3에로 캐피탈과 암호화폐 대출기관 셀시어스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여러 암호화폐 회사들이 파산을 선언함에 따라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비트코인의 양은 비트코인 보유자가 중앙집중식 암호화폐 회사를 믿지 못하는 신뢰를 잃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하면서 중앙집중식 거래가 이전보다 거래소와 대출 기관을 덜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비트코인은 점점 더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레저나 하드웨어, 지갑 제조업체들의 최근 판매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